안녕하십니까. 주식사관학교의 한결선입니다. 요즘 시장이 참 많이 어지럽죠. 원래 3월달 들어와서 이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국내 증시 또 해외 증시도 지금 굉장히 좀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거는 뭐 단시간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근 이제 국내 투자 증시에서도 그 내부에 보다 보면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변동 사항들이 지금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핵심 사항들, 중요 이슈들 체크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한동안 좀 조용했었는데 이제 4월달, 5월달 되면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주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우리가 좀 체크 점검하고요. 또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또 이슈가 등장했죠. 이 터보콘트가 지금 발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최근 국내 시장의 중요 체크 포인트 한번 우리가 몇 가지, 한 4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 미국, 이란, 중동 전쟁이죠. 협상이 결렬됐죠. 뭐 일단 15가지 안을 제안을 했는데 이란이 뭐 당연히 거부를 했을 거고요. 이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든 이 출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단 11월 달 중간 선거도 있고요. 또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빨리 매듭을 짓기를 원하는데 사실상 쉽지는 않죠. 이란이 뭐 얻어맞았는데 쉽게 이거를 들어주겠습니까? 또 막상 지상군을 투입해서 하자 보면은 또 인명피해가 발생이 되니까 쉽지가 않을 상황이요. 그래서 아마 협상 과정이 앞으로 뭐 한두 달간 계속 지금 지루하게 줄다리가 좀 진행이 될 텐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최근 이제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이란의 석유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이 하르그 섬에 미국의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 뭐 이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좀 전쟁이 격화되겠죠. 그리고 이제 장기화되겠죠. 이러면 다시금 또 국제 유가가 또 올라가면서 시장이 좀 불안정하게 또 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란이 봉쇄했던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적대국이 아닐 경우는 일단 통과를 허용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호재와 악재는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 악재로 좀 작용되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 물론 국제 유가도 문제긴 하지만요. 이 국제 유가 때문에 사실상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또 겪게 될 거고요. 또 원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근 이제 한국과 일본, 뭐 석유, 원유에 대한 석유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비료도 마찬가지고요. 또 최근에 국내 언론 소식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은 이제 뭐 플라스틱이나 그다음에 비닐, 소위 얘기해서 쓰레기 봉투 생산 원료가 지금 고갈이 돼서 생산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장기화 될 경우 아무래도 이제 물가도 상승하고요. 경기가 둔화, 그리고 이런 생필품들 또 화학류 제품들이 공급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되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 부분 우리가 좀 한 가지 체크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벽이죠. 새벽 시간에 이제 구글에서 이 터보콘트 출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이 터보콘트가 발표됨에 따라서 핵심만 정의해보자면 기존의 메모리 사용량을 6배 줄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마이크론 등 미국의 이제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또 이 영향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물론 외국인들의 순매도도 있지만 조정 하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 터보퀸트가 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잠시 후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AACR이라고 해가지고요. 미국의 암 연구 학회입니다. 매년 4월 달부터 6월 달
이제 세계 3대 암 학회라고 하죠. 미국의 암 연구학회, 암 임상학회, 그다음에 유럽 종양학회, 이 3대 암 학회인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이 학회에서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임상 단계별 이 데이터를 공개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학회가 지내고 난 이후에 임상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또 기술 이전 수출 계약들 이게 또 많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들이 항상 4월부터 6월 달까지의 주가 흐름이 매년 이 주기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다는 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최근 시장이 뭐 반도체가 워낙 많이 끌고 가다가 최근에 이제 좀 주춤거리고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좀 오르락내리락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바이오 섹터들도 이번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조정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최근에 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삼천당 제약이 주가가 지금 뭐 굉장히 지금 신고가 내고 잘 달리고 있죠.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 대여섯 개 종목들이 바이오 종목들입니다. 따라서 바이오 종목들이 간다면 코스피 시장이 조금 외국인 매도세에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면 코스닥 시장 지수가 갈 수 있는 발판 분위기 그리고 최근에 수급적으로 본다면 ETF 상품들이 많이 지금 결성이 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또 시장에 유동자금들이 많다 보니까 이 ETF 쪽 상품, 간접 상품이라고 하죠. 이쪽에 가입을 많이 하는데 이 바이오 섹터의 ETF 상품들이 여러 개 만들어지고 이걸 통해서 또 자금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뭐 직접적으로 발표가 나왔죠. 오늘 발표가 나왔죠. 알테오젠 8천억의 바이오젠과 기술 이전 수출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이 카티스템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 임상 상상 결과를 발표할 거다. 물론 이제 바이오 쪽입니다. 근데 AACR도 있지만은 개별 바이오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이런 호재성들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이런 시장의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점검을 해보자면 코스피 시장은 조금 쉬었다가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바이오 섹터, 즉 다시 말하면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특히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4, 5월 달에 코스닥 시장들의 움직임들이 활발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세부적으로 우리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동 전쟁. 뭐 이 부분 우리가 체크할 부분들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죠. 뭐 유가 그리고 뭐 최근에 환율 문제도 있고요. 또 유가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가 동향을 잠깐 우리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렌트유입니다.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석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서부 텍사스 중질유가 있고요. 또 중동산 두바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유럽 북쪽에 나오는 브렌트유가 있는데 일단 두바이유를 제가 안 들고 나오지 않고 브렌트유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자 서부 텍사스 중질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상대적 영향을 덜 받습니다.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운송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변동이 큰데 실질적으로 유럽 쪽 선진국 쪽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인 이 브렌트유 가격 동향을 가 상당히 중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지난 3월 9일 날 배럴당 119.5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조금 하락 안정이 됐죠. 근데 유가가 안 빠집니다. 왜 안 빠질까요? 아직 중동 전쟁에 대한 변수, 그다음에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트럼프가 이란 쪽에 이제 지상군을 투입한다. 이러면 이제 인명피해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장기화가 된다면 유가가 또 다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투자 심리가 또 얼어붙을 것이고 시장이 또 출렁거리면서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 브렌트유의 가격 동향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준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배럴당 100달러 이하권이면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된다. 하지만 100달러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장이 한번 또 출렁거릴 수 있다는 이런 해석으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새벽에 나왔고 오늘 여러 가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터보 퀀트라고 하죠. 생소할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말 그대로 구글에서 공개한 LLM, 메모리 압축 기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터보 퀸트가 왜 지금 이게 등장했느냐? 말 그대로 뭡니까? 인공지능, AI 때문에 그렇죠. 이 AI 출원 시장이 지금 급격히 커지고 여기에 따르는 메모리들, 그렇죠. GPU도 그렇고 메모리, HBM도 많이 소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 논문을 발표하고 향후에 이 터보 퀸트 관련된 칩들을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 정의를 하자면 기존에 어떤 데이터 손실 없이 32비트의 데이터를 3비트로 압축을 한다는 겁니다. 자, 압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데이터 용량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속도도 빨라지겠죠. 그래서 GPU당 출력량, 즉 다시 말하면 데이터는 변함이 없지만 메모리 점유율이 6배 감소를 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발열 문제도 잡을 수가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메모리 업체들, 자, 6배가 감소한다는데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하락한 부분도 있고요. 물론 이제 중동 전쟁 때문에 반도체 쪽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어서 뭐 차익실을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ADR 주식 애탁 증서를 미국 증시에 상장시키겠다고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소식이 또 나오면서 오늘 하락폭이 굉장히 컸죠. 오늘 한 5, 6% 하락을 했는데 자, 어쨌든 시사점을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요. 속도는 빨라지는데 막대한 서버 인프라, 운영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핵심은 자, 이게 이제 소위 로컬 AI, 즉 다시 말하면 온 디바이스 AI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최근에 엔비디아가 우리가 소캠 관련이라고 제가 설명 많이 드렸을 겁니다. 개인용 AI PC를 공급하겠다. 여기에 핵심적인 거는 소캠이 핵심적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와 또 상호 연결이 됩니다. 자, 어쨌든 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주겠지만 맹점이 하나 있죠. 자, 이 부분은 문제점이 뭡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검증이 됐지만 이걸 상용화시킬 때까지는 어때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단기적으로 좀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당장에 메모리 수에는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술적인 트렌드를 우리가 이해를 하되 이게 궁극적으로 주가의 큰 변화 그리고 중장기적인 어떤 전망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 우리가 체크 포인트는 그동안에 제가 많이 강조했던 소캠2 관련된 이슈들, 개인용 AI PC가 구체화 될 수가 있는 기술적인 토대를 또 만들고 있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과 좀 확대를 해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많이 설명드렸고 강조를 드렸는데 이 엔비디아의 소캠2 본격화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뭐 개요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터보 퀸트가 결국은 이 저전력 기반의 고속 데이터를 전송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시장의 어떤 수혜주로 기술적으로 수혜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뭐 심텍, TLB, 또 코리아 서키트, 또 대덕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소캠2 본딩 와이어를 공급하는 MK전자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우리가 과거에 기판이라고 했죠. 우리가 기판 PCB 쪽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소캠이라는 메모리 자체도 새롭게 기판 제작해서 요 물량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제 기판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의 최근의 주가 흐름들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이죠.
자, 차트를 잠깐 보면 설명을 드리면요. 자, 대덕전자입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기술적인 추가 상승. 불과 지금 3월 달에 여타 종목들이 출렁출렁 거리고 횡보를 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대덕전자는 어떻게 돼요?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만 원을 터치하고요. 오늘 87,700원 종가가 마무리됐죠. 물론 여기서 뭐 추격 매수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조정을 준다면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죠. 왜냐하면 6만 원부터 9만 원. 벌써 지금 2, 3주 동안에 50% 올랐습니다. 물론 추가 상승은 더 나오겠지만 먹을 게 없죠. 따라서 이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택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죠. 심택 같은 경우에는 대덕전자보다는 조금 덜 오른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오늘 좀 음봉이 나오면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한 5만 6천 원, 7천 원 언더로 더 내려오게 준다면은 기회를 한번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TLB입니다. 자, TL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6만 원부터 8만 원까지 이미 한번 불끈하고 지금 살짝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조정을 주면 좋겠지만은 자, 여기서 뭐 높은 가격에 추격 매수하면 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킷입니다. 자, 코리아 서킷 저 할 말 많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장주 공개 방송 때 그리고 지지난주 방송 때도 이 시간대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5만 원대 초반이니까 자, 이게 갈 수 있느냐, 여타 종목에 비해서 많이 조정을 좀 받지 않았냐,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았냐라고 했지만은 제가 이제 기술적 그 매매 패턴을 설명을 드리면서 61선 눌림목을 완성시켰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5만 원 터치를 하고요. 그 이후에 코리아 서킷가 쭉 가면서 지금 8만 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자, 일단 5만 원에서 8만 원. 거의 지금 2, 3주 동안에 몇 프로입니까? 60% 올랐습니다. 그렇죠? 미니멈 40%에서 60% 올랐기 때문에 또 대덕전자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 아까 또 말씀을 드렸죠. 최근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고 불안한데 추격 매수에서는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모를까. 지금은 일단 매수할 타이밍은 좀 늦지 않았냐. 지금 좀 보유자의 영역으로 하고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9만 원까지 좀 더 지켜보자. 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다음 그 내용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자,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AACR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바이오 섹터들 이슈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제가 좀 일정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매년 반복이 됩니다. 매년 4월 달에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미국의 암 연구학회가 진행이 되는데 옆에 보면은 이제 참여 업체들이 몇 개가 보일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초록 발표하고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월입니다.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미국 종양학회가 ASCO라고 좀 하는데 이게 또 진행이 되죠. 여기에서도 또 많은 임상 결과들 또 데이터들 발표가 됐는데 아마 과거에는 이제 암 연구학회 작년 같은 경우죠. 암 연구학회보다는 미국 종양학회가 끝날 즈음에 기술이전 수출 계약을 많이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우리가 꼭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가서는 10월 달에 유럽 종양학회가 있습니다. 3대 암 학회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좀 밀리죠. 그런데 하반기에도 이런 학회 일정들 중심으로 많은 임상 1상, 2상 결과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FDA 승인 신청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정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일정에 맞춰서 이 학회에 수혜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 기업들을 간략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어려울 수는 있는데, 자, 이런 기업들이 이번에 AACR에서 초록을 발표하고
데이터를 발표한다. 대표적으로 알지노믹스, 뭐 HLB 이노베이션, Y바이로직스, 그다음에 보르노이, 리가켄바이오, 뭐 GI 이노베이션. 제가 대표적으로 몇 회사만 가지고 왔는데 여기 리스트에는 없지만 또 일부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AICR에 참여를 하고요. 또 데이터를 발표를 한다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깐 이 차트, 기술적인 흐름을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알지노믹스입니다. 사실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이제 상장 당시부터 제2의 알테오젠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상장을 했는데, 자 어쨌든 3월달 들어와서 중동 전쟁이 터졌을 때에 12만 원까지 잠깐 내려왔다가 어느덧 벌써 지금 오늘 24만 원 터치를 하고 지금 22만 7천에 마무리됐습니다. 단순하게 놓고 보면요, 지금 2, 3주 동안에 1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시장이 좀 어렵고 출렁거렸지만은 보이지 않게 꾸준히 이런 종목들이 수익을 주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보르노이입니다. 자,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때요? 2월 달부터 한번 불끈했다가 3월 달에 조금 아직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 하지만 그동안 보르노이 주가가 워낙 잘 갔죠. 작년 가격 대비를 한다면 2025년도 연초만 하더라도 뭐 7만 원, 8만 원대에서 지금 35만 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최근에 데이터들 발표, 임상 결과, 또 해외 수출 이전 계약들이 추진되는 그런 모습을 본다라면 추가적인 여력은 있다. 다만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주가가 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임상 3상 발표가 멀지 않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불끈했죠. 그죠? 최근에 이제 AACR도 있지만 그 외에 이런 개별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주가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것도 하나 좀 살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 관절염 치료제에 관련해서 이제 메디포스트, 최근에 이제 임상 2상이 또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AACR에 참여하는 바이오 회사들도 있지만 개별 재료를 가지고 있는 이런 바이오 종목들도 최근에 시장이 조금 박스권, 숨고르기 장세에서도 나름대로 꾸준히 움직이고 있다는 점, 요거를 우리가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시장 우리가 중요 체크 포인트, 그리고 최근 중동 전쟁, 그리고 최근 반도체 섹터에 코드 컨트롤 관련된 이슈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방송 시간이 좀 제한이 있는 관계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많이 못 드렸는데 그 부분들은 이런 노란톡이나 그리고 방송이 끝난 다음에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 핵심 종목들 지금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고 매매 포인트가 될 만한 위치들 참고 삼아서 공개방송 진행할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또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이 중동 전쟁이 아직도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지만 시장의 유동성은 죽지 않았다는 점, 따라서 순환매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다만 너무 이제 오르락 내락하는 데에 심리적으로 쫓기지 마시고요. 기준, 그리고 우리가 투자 원칙과 소신만 갖는다면 이런 변동성 장세에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자료, 정보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